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확실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레임덕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신임 대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호락호락 밀어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예년과 다릅니다. 지난 4일 장관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5명 중 2명은 그나마 무난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3명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의당조차도 데스노트에 2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명은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3명 모두 부적격이라고 데스노트에 올렸습니다. 자, 지금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이 두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장관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명은 정말 12가지쯤 되는 의혹의 백화점입니다. 정말 창피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의혹 덩어리를 문재인은 장관 후보자로 올린 겁니다. 자,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정말 국민들이 깜짝 놀랄 그런 스캔들의 당사자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외교관으로 있다가 들어오면서 최소한 수천만 원어치의 이 도자기, 식기 등을 밀수했다는 의혹입니다. 정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장관하는 게 맞습니까? 자, 그리고 부인이 카페를 열어서 이 도자기 등을 판매했다는 겁니다. 자, 과거에 대한항공의 차녀입니까? 이 명품을 이 대한항공으로 통해서 밀수했다고 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외교관 이삿짐을 이용해서 이렇게 세금 한 푼 안 내고 고급 도자기, 식기 등을 들여와서 팔아먹는다? 재산도 마이너스 신고하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자, 어쨌든 이 두 사람은 확실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또 노형우 국토장관 후보자 역시 이런저런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들은 이 실업급여를 불법으로 타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이것 말고도 부동산 의혹, 아내의 절도 사실, 아무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장관 후보자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명하는지. 자, 어쨌든 이걸 놓고 예년 같으면 4일날 인사청문회가 열렸으면 지금쯤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해서 청와대에 올리든지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 합니다. 그냥 눈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이 민심 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한두 명은 날아갈 분위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뚜껑이 열렸을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TV 중계 등을 통해서 그 인사청문회는 국민들 앞에 생생히 보여졌습니다. 정말 변명도 가관입니다. 자, 지금 자기가 나라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데 딸과 남편이 비싼 시기에 그 출장지에 나타납니다. 자, 이래놓고도 변명을, 이게 무슨 이 교수들 관행이다, 변명이 더 열받게 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특히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이런 도덕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 정말 특혜의 축소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정말 깜짝 밀수 의혹,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어떻게 이런 사람만 골라서 했습니까? 이 2명은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노형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조금 정도는 덜합니다, 제가 볼 때. 그렇지만 부적격이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이 반대도 불구하고 29명을 임명 강행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제 30번째 또 임명 강행이 나타날지 한번 두고 볼 일입니다. 자, 연합뉴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그런 통신사입니다. 이 연합뉴스조차도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장관 후보자 3명의 거취 문제를 놓고 당내 의견 수립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받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과거 청와대의 거수기라고 비판받았던 민주당이 완전히 표변한 겁니다. 민주당은 일단 도덕성에 결정적 혐결이 없다고 대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분위기가 다른 모양입니다. 민심의 눈높이에 맞는 대응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는 기류라고 연합뉴스는 진단합니다. 다른 언론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가 아니라 연합뉴스가 이 정도 보도했다면 이미 송영길 대표는 지금 속으로 문재인 저거 무슨 저 따위를 갖다가 장관이라고 지명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민주당은 네 코가 석자입니다. 10달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는데 또 이런 부적격자들을 장관에 임명 강행한다면 민심은 이제 완전히 등을 돌릴 겁니다. 게다가 지금 더 중요한 사람들이 지금 인사청문회 대기를 하고 있고 인사청문회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그리고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쨌든 통과시켜야 되는데 앞에 5명을 그냥 강행해버리면 이 두 사람은 정말 낙동강 오리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송영길과 민주당의 고민은 깊어만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송 대표는 6일 측근그룹에 당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더 청취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연합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자, 송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 지도부는 봉하마을 및 울산 방문 중에 인사청문회 진행 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언론들 그리고 야당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가장 1번 타겟은 임혜숙입니다. 과기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그 다음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 3명은 지금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민주당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 연합뉴스는 이런 분위기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관측을 보도하게 됐습니다. 일부 언론입니다. 자, 한 핵심 당기자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관측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내에는 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단독 채택에는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섣불리 또 이렇게 했다가 완전히 민주당이 덤태기를 쓴다는 겁니다. 문재인 니 때문에 민주당이 죽겠다,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 최고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담스럽다는 느낌은 있긴 하다. 야당이 문제라고 제기하는 부분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마감 시간은 10일입니다. 10일까지 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는 민주당이 섣불리 채택을 못하고 단독 채택을 강행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전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문재인을 이제 조금씩 우습게 보기 시작한 게 아닌가. 문재인 너는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야겠어.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청문 보고서 채택을 일단 강행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국은 급속도로 경색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완전히 희한한 상황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야당은 여유가 만만합니다. 그래, 해. 단독 강행해. 해. 우리 보고 있을게. 완력으로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미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발언들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 신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도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임명 강행을 한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사람 보는 안목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송영길이 문재인 배신의 서막을 알리는 것은 아닌지.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